저희 이제 질문 해볼까요? 근데 첫 번째 질문이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였어요. 아까 잠깐 토크한 시간들을 못 들으셨던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 말씀드리자면, 요새 저는 빨래를 계속 열심히 하고 있고, 최근에는 독한 감기에 걸려서 일주일 동안 좀 고생을 하다가 지금은 많이 나아졌고 아직 나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원래 막 이건 자랑 아니지만, 제가 원래 흡연을 했었는데 제 스스로를 좀 이제 멀리 보고 좀 관리를 해야겠다 해서 열심히 금연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피파 아직 열심히 하시나요? 피파? 아니요, 피파 안 합니다. 요새는. 여러분들 롤토체스라고 혹시 아십니까? 롤토체스에 빠져서 롤토체스라는 게임을 즐겨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 좋아하는 음식이 뭔가요? 좋아하는 음식, 전 치킨을 제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치킨은 근데 왜 좋을까요? 사실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해요. 튀긴 음식이 저한테 좀 안 맞는 느낌이거든요. 왜냐면 위장이 조금 원체 좀 약해서 그러는데, 왜 치킨이 제일 좋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고추바사삭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집 앞에 있는 호프집 그냥 후라이드, 그런 거 진짜 좋아합니다. 자, 이제 다음 질문. 요즘 땡기는 음식이 있다면? 요즘 땡기는 음식, 마라샹궈가 너무 땡깁니다. 제가 매운 걸 못 먹어요. 근데 마라를 먹을 때 이제 맵기를 뺀다 그러면 이제 다들 뭐 비웃으시거나 좀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매운맛은 좀 낮추더라도 마라 얼얼한 정도는 조금 올려서 그 마라 향을 느끼면서 마라샹궈 너무 좋아합니다. 몇 단계 드세요? 저는 약간 그래도 좀 비웃으실 것 같긴 한데, 뭐라고 해야 돼? 매움 정도는 무조건 0단계고요. 그리고 마라는 한 1, 2단계? 좀 마라가 좀 세고 싶다, 오늘 화끈하게 먹어보고 싶다, 그러면 2단계. 그래도 오늘 맛있게 먹어야지 하면 1단계.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까요? 두쫀쿠 버터떡 드셔보셨나요? 두쫀쿠 먹어봤고 버터떡도 먹어봤어요. 근데 두쫀쿠는 제 스타일 아닙니다. 두쫀쿠 되게 맛있어요. 되게 맛있고, 그런데 뭐 어떤 걸 먹을 때 입술에 그 두쫀쿠 립이라고 하잖아요. 그 두쫀쿠 립 되는 거를 좋아하지 않아요. 어릴 때 인절미를 먹다가 그 인절미 가루에 이렇게 했을 때 여기 기도에 이제 그 가루들이 뭉쳐서 숨을 막 못 쉬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약간 이 입술에 어떤 가루가 붙거나 뭐 그런 류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 달아요, 두쫀쿠는. 근데 버터떡은 맛있던데요? 버터떡은 맛있어요. 이제 6번째 질문입니다. 몽골 하면 양고기가 유명하잖아요. 배우님은 양고기 좋아하시나요? 양고기 너무 좋아하죠. 양고기 없어서 못 먹죠. 양고기 너무 좋아합니다. 자, 7번째. 대학로 맛집 추천해주세요. 대학로 맛집은 저는 진짜 제가 이제 제 입맛이 좀 그런가 봐요. 저는 홍가네가 최고인 것 같아요. 요새 진짜 홍가네를 안 간지 너무 오래되긴 했는데 홍가네를 되게 좋아합니다. 자, 8번째 질문. 요즘도 헬스 꾸준히 다니고 계신가요? 네, 헬스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감기 때문에 일주일 넘게 운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다들 건강이 최고예요, 정말. 9번째 질문입니다. 요즘 배우님이 푹 빠지시거나 시간을 많이 쏟게 된 건 무엇이 있나요? 궁금해요. 뭐가 있을까요? 무도 보기? 요새 저 옛날 무도 다시 보기 막 그런 것들 너무 재밌어가지고 무도 보기에 푹 빠져 있습니다. 맞아요, 우천취소 특집. 그거 진짜 재밌어요. 그 편이 제 최애 같아요. 다음 질문. 배우님은 앞머리가 있는 것과 없는 것 중 뭐가 더 좋으신가요? 이게
저는 이제 어떤 때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앞머리가 여름에는 너무 이제 막 이렇게 눈을 찌르고 막 이러니까 그 더워서 땀이 나면 이게 또 이렇게 젖어서 이렇게 붙으니까 여름에는 좀 되도록이면 이렇게 좀 가르마를 타려고 하는 편이고, 겨울에는 또 앞머리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 앞머리가 이렇게 또 이렇게 탁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되면 약간 좀 더 샤프해 보이는 느낌도 들고, 그래서 때에 따라 좀 다릅니다. 11번째 질문입니다. 쉬는 날은 보통 뭐 하면서 보내시나요? 쉬는 날에 무도 봅니다. 그리고 러닝을 좀 해보려고 러닝을 좀 노력하고 있고요. 집 청소를 좀 많이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집 청소는 해도 끝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꾸 미루게 되고, 밀어놨던 거를 하나씩 좀 해보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12번째 질문입니다. 12번째 질문. 요즘 배우님의 행복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무도보기. 무도보기도 있고, 빨래 있습니다. 빨래 할 때 행복합니다. 재밌어요. 되게 행복하고, 형 누나들이 너무 좋은 사람들이고, 너무 재밌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과 이렇게 소통하고 노는 거? 제 행복 같아요. 자, 13번째. 요즘 배우님의 릴스나 쇼츠 알고리즘에 많이 보이는 건 뭔가요? 오, 무도. 무도 많이 뜨고, 그리고 침착맨 유튜브 많이 뜹니다. 저기 그 BTS 춤 챌린지 싱송 싱송 이렇게 해가지고 영상 편집처럼 이렇게 엄청 잘 해놓으신 남성분들, 대단하신 댄서분들 많이 뜹니다. 자, 다음 질문. 주변에서 주식 얘기로 난리인데 배우님도 주식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뚝심 있는 저축파이신가요? 저는 주식 관심 있죠. 관심 있는데 이제 안정형을 추구한다. 그 가끔 가다가 한번 사볼까 하는 생각이 드는 주식들은 사보려고 하지만 겁먹어서 사지 못하는 편. 그래서 전 요새 ETF, ISA 계좌로 ETF를 좀 모으는 편입니다. 올해였던 것 같은데, 올해 보니까 청년형 ISA 계좌 나온다고, 그래서 그거 한번 이제 바꿔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걸로. 자, 15번째 질문입니다. 새해나 중요한 일 앞두고 사주나 운세 같은 거 보시는 편인가요? 좀 보는 편인 것 같아요. 앱 제미나이로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또 맹신하진 않습니다. 진짜 맞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 순간의 그 재미로. 그리고 기억도 잘 안 나요. 어떤 사주였는지. 오하아사? 오하사가 뭐예요? 매일 오전에 별자리로 운세 순위가 결정되어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 사이트인 거죠? 오하아사 사이트. 사수자리. 오? 저 오늘 1위에요. 근데 오늘은 이제 1시간 16분 뒤면 끝나니까요. 저도 이거 한번 확인해 봐야겠네요. 재밌네요. 자, 그리고 다음 질문. 16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어른이 됐구나 느끼는 순간이 있나요? 지금처럼 이제 감기가 쉽게 낫지 않을 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바퀴벌레 스스로 잡아요. 근데 저는 약간 놀라긴 하는데 바퀴벌레 잡는 건 막 그렇게까지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잘 잡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게 좀 싫죠. 그 친구들은 이제 숨는 게 좀 싫어서 그렇지. 숨으면 이제 어디서 튀어나올지를 모르니까. 자, 그리고 17번째 질문입니다. 배우님은 새해 첫 곡 골라두고 듣는 편이신가요? 아니요. 사실 새해 첫 곡을 막 중요시 생각해본 적이 없긴 합니다. 가끔 이제 편지 보내주셨을 때 새해 첫 곡이 무엇인가요? 라고 이제 질문을 주시면은 새해 첫 곡이 뭐였을까? 라고 그때 한번 되짚어 볼 때가 있고, 잘 정해두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자, 18번째 질문입니다. 올해 본 뮤지컬 중 가장 재미있게 봤던 작품 궁금합니다. 만약 많이 보지 못했다면 보고 싶은 극이 있는지 궁금해요. 저 비틀주스요. 비틀주스 정말 재밌었습니다. 이게 19번째 질문이랑 합쳐서 하면 도전해보고 싶은 장르나 캐릭터가 있을까요? 하는데 그 합쳐서 비틀주스 해보고 싶어요. 비틀주스에 비틀주스. 와, 정말 너무 멋있고
너무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전리농도 봤는데 전리농도 최고. 전리농도 진짜 재밌어요. 전리농 보면서 엄청 울었어요, 저. 그래서 도전해보고 싶은 장르나 캐릭터는 비틀주스와 전리농. 아직 제 마음속에 1순위는 지킬 앤 하이드입니다. 지킬 너무 해보고 싶죠. 진짜 제 평생 소원입니다. 자, 다음 질문. 즐겨 듣는 뮤지컬 넘버가 있나요? 추천해주세요. 뮤지컬 넘버. 저 거의 주에 한 두세 번 정도는 얼라이브 2 홍강호 선배님이 한 거 듣고 보는 편입니다. 여러분들 다 보셨겠죠? 얼라이브 2. 와, 정말 최애예요. 최애 뮤지컬 영상. 자, 그럼 다음 질문입니다. 요즘 자주 듣는 노래 추천해주세요. 요새 뭘 자주 들을까요? 저는 제가 어릴 때부터 좀 웃긴 꿈인데, 제가 이제 지드래곤처럼 이제 되고 싶은 게 제 어릴 때부터 꿈이었는데, 소년이여 노래를 좀 많이 들어요. 그거 추천합니다. 가끔 그냥 저는 그냥 느낌이 있어요. 그 노래만이 주는 그 감성. 그게 저한테 가끔 힘을 줄 때가 있어서 그 노래 자주 듣습니다. 자, 22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만 될 수 있다면 연기 천재 대 노래 천재. 무조건 연기 천재죠. 무조건 연기 천재가 되고 싶습니다. 노래는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연기는 많은 경험, 많은 지식, 많은 공부, 그런 것들이 모든 노력과 모든 것들이 다 합쳐져야 되는 것들이라서 연기 천재가 될 수 있으면 연기 천재가 되고 싶습니다. 자, 다음 질문. 23번째 질문입니다. 팬카페 편지 매주 1회 vs 손편지 한 달에 1회. 편지 매주 1회 팬카페. 제가 글씨를 정말 저 정말 악필이에요. 저도 글씨를 정말 잘 써보고 싶은데 악필이어서 괜히 별로 좋지 않은 선택 같습니다. 팬카페 편지 매주 1회 쓰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받는 입장에서는 팬카페 편지 아니면 손편지 어떤 것이 좋다고 제가 감히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건 감히 선택하지 못합니다. 모든 주시는 마음들이 다 감사해서 모든 여러분들이 주시는 마음들은 다 저에게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4번째 질문입니다. 더 서운한 거 골라주세요. 1번 AI로 쓴 편지, 2번 부모님이 고용한 팬, 3번 다른 배우 퇴근길에 간 팬. 부모님이 고용한 팬? 너무 뭔가 좀 서운보단 약간 서운이나 속상이나 뭐 비슷한 거지만, 네. 부모님이 고용한 팬? 부모님이 고용한 팬이 좀 많이 속상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25번째. 배우님만의 번아웃 대처법은 무엇인가요? 번아웃 대처법. 움직이기? 작은 목표 세우기 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번아웃을 아직 그렇게 크게 겪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번아웃이 온다면, 그런 느낌이 있다면, 혹여나 어떤 지치고 이런 느낌이 들 때 전 작은 목표를 세워요. 그래서 그 작은 목표를 하나 해결하면 그날 하루는 잘 살았다 라고 스스로에게 칭찬해주기, 그게 대처법인 것 같아요. 저도 그럴 때는 그렇게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다들 번아웃이 온다면 꼭 그렇게 작은 목표를 세워서 그 작은 목표 하나만, 큰 목표 절대 아니에요. 그냥 일어나서 세수하기, 이게 하루의 목표여도 돼요. 그냥 그런 거 하다 보면 스스로가 또 살아갈 힘이 생긴답니다. 꼭 여러분들도 작은 목표를 하나씩 세워서 그걸 성취하는 재미를 또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번아웃이 오셨을 때. 다음 질문, 26번째 질문입니다. 배우님이 생각하는 뮤지컬 배우의 장단점 알려주세요. 장단점.
단점, 감기나 어떤 건강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면 세상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목으로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 목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정말 막 엄청 우울해지고 엄청 기분이 다운되는 것 같아요. 그게 단점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장점은 여러분들한테 사랑받는 거, 그거 진짜 큰 장점 같아요. 그리고 무대 위에 서서 조명받고 박수받고 환호성 듣고 이 모든 것 다 장점이에요. 정말 이것들이 엄청난 힘이 됩니다, 인생에. 그래서 그게 뮤지컬 배우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7번째입니다. 배우님은 좌우명이 뭔가요? Just do it. Just do it입니다. Just do it. 제 좌우명. 막 엄청 멋지고 막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좌우명으로 많이 생각하고 살았었는데, 이것만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Just do it. 그냥 움직이고 해야 합니다. 그냥. 이게 제 좌우명이에요. 자, 28번째 질문입니다. 배우로서 또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인가요? 저는 어떤 가치? 그냥 사람? 우리는 어쨌든 모든 일들은 다 사람과 사람끼리 하는 일이잖아요. 물론 또 제가 모르는 직업에는 어떤 기계적인 부분을 다뤄야 하는 부분도 계실 수도 있고, 또 AI나 뭐 그런 도구들과 같이 뭔가 협업해서 일을 해야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저는 사람과 사람끼리 만나서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인간이 가장 큰 가치를 가져야 한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예의 뭐 그런 것들. 근데 뭔지 느낌은 혹시 아시겠어요? 이 느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 뮤지컬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때가 있으신가요? 힘들었던 때, 감기 걸렸을 때, 아플 때가 제일 힘듭니다. 모든 일이 다 그렇겠지만 몸이 건강해야 돼요. 정말 아플 때 저는 이제 심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그냥 몸적으로도 많이 힘들어서 아픈 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근데 그 아픈 것 중에서도 가장 힘들었던 때는 헬리코박터균으로 인해서 고생했을 때가, 그때 한참 포를 연습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우와. 진짜 힘들었습니다. 정말. 뮤지컬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때는 그때 같아요. 자, 30번째 질문입니다. 데뷔 후 6년 동안 뮤지컬 배우 하길 정말 잘했다고 느꼈던 순간이 있을까요? 공연하면서 매번 그렇습니다. 매번 커튼콜에 박수 쳐주시고 매번 절 보고 웃어주시잖아요? 정말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이게 제 적성에 맞고, 네, 그렇습니다. 31번째 질문입니다. 처음 데뷔했을 때 상상했던 또는 기대했던 데뷔 6주년까지 성장한 지금의 모습은 상상과 같나요? 데뷔 6주년을 상상해본 적은 없긴 하지만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열심히 살고 있을 것 같았고, 지금도 열심히 나름대로 노력을 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네, 비슷했던 것 같아요. 32번째 질문입니다. 데뷔 5주년과 지금의 데뷔 6주년의 배우님을 비교하였을 때 달라진 점 또는 성장한 점 3가지 말씀해주세요. 작년과 지금 런닝하는 거? 런닝 원래 제가 뛰는 걸 진짜 싫어하는데 런닝하는 거를 좀 노력해보고 있고, 뭔가 작년보다 올해 좀 제 스스로가 좀 침착해진 것 같아요. 그냥 막 기분이 막 다운되거나 막 그런 느낌보다는 조금은 침착해진 느낌? 어떤 모든 일을 바라볼 때 뭔가 흥분되거나 이럴 때도 조금 진정을 하는 편이고, 네, 그런 것들이 달라지고 또 성장한 모습 같아요. 자, 뮤지컬 배우로서 배우님이 가진 목표가 궁금해요. 이게 33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지킬 앤 하이드 하고 싶습니다. 지킬로. 그게 제 목표입니다.
제 인생 목표기도 하고요. 그 공연을 꼭 지킬로써 무대 위에 서서 연기해보고 싶어요. 자, 34번째 질문입니다. 내년에 7주년을 맞이하는 미래의 나에게 한마디. 열심히 살고 있니? 그대로 정말? 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고 있냐고 물어보고 싶네요. 그러면 또 내년에 7주년을 맞이하는 뭔가 게으르고 나태한 순간에 제가 탁 찔려서 그래 열심히 살아야겠다 라고 하고 운동을 바로 가겠죠. 자, 35번째 질문입니다. 배우님 막공에는 퇴근길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혹시 하신다면 개인 퇴근길은 어떠신가요?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빨래 하면서 퇴근길을 원래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공연이 끝나는 시간이 다른 공연보다 러닝타임이 너무 길다 보니까 다들 이제 막차 시간도 있고 너무 늦은 밤이라서 계속 이제 진행을 못 해왔던 건데 막공날 3시 공연이니까 한번 해볼 수 있으면 해보겠습니다. 해보시죠. 막공 때 퇴근길 하겠습니다. 우리 그때 또 인사해요. 36번째 질문입니다. 빨래를 마치고 이후 계획에 대해 예고편을 날려본다면 빨래를 마치고 내년? 빨래를 계속해서 이어가기 전에 이어가는 걸 모르실 때 질문을 주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랑 또 여러 가지 만나볼 수 있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네. 여러 가지 만날 거고요, 우리. 네, 그렇습니다. 자, 37번째 질문입니다. 오늘의 참비책에 배우님이 보내는 한마디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월요일인데 얼마나 힘드셨어요, 정말. 그죠? 너무 힘들었죠. 그렇지만 이번 한 주도 오늘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이번 한 주도 잘 모든 게 다 잘 해결되고 모든 게 다 좋아지기만 할 겁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이 최고예요. 진짜 이번 주 한 주는 제가 지금 주문을 걸어 놓겠습니다. 이번 주 한 주는 정말 모든 일 다 잘 풀리고 모든 게 다 잘 될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제 말 믿고 이번 주의 모든 일들은 기세. 정말 모든 일들은 다 기세로 밀어붙이세요. 그러면 모든 일이 다 잘 해결될 겁니다. 이번 주는 속는 셈 치고 제 말 믿고 한번 기세 하나만 가지고 이번 주를 한번 잘 즐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파이팅. 자, 우리 이제 작품 질문하러 가봅시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기 피화당 박시전 첫 번째 이야기 넘버에서 아버지 역할로 목소리 내신 거 처음 해보고 되게 신기했는데 몇 살까지 목소리 커버 가능하신가요? 한 60, 70세 정도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 이후에 이제 어르신분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선 그 정도의 그 중후함, 사실 50대, 60대의 어르신분들의 그 목소리를 내는 것도 중후함이 필요한데 그 중후함을 따라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마지노선을 저는 50대, 60대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대머리였던가 불효자는 물립니다 등 최근 낭독극들을 참 재밌게 보았는데 참여하신 후기나 소감이 궁금해요. 둘 다 너무 재밌었어요. 정말 너무 재밌었고 너무 신기했죠. 대머리였던가는 정말 이거 이렇게 진행되는 거 진짜 재밌다, 진짜 신기하다. 지금도 대머리였던가는 진행되고 있을 겁니다.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면 곧 진행이 되거나. 그리고 불효자는 물립니다. 이거는 너무 재밌었어요. 하면서 그 선배님들이 너무 웃겨가지고 정말. 그리고 와, 아니 앉아서
이제 연습을 할 때 앉아서 막 리딩을 하니까 그때도 어떻게 저렇게 연기를 하실까, 어떻게 저렇게 재밌게 하실까, 막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낭독극 공연을 할 때도 오, 되게 놀라웠고 그렇습니다. 놀랍고 재밌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불륜자는 물립니다에서 배우님이 해석하신 업둥이는 어떤 친구였나요? 업둥이 그 약간 제 스스로의 모습을 좀 많이 넣었던 것 같은데, 강한 척 하지만 속으로는 엄청 여린, 근데 그게 또 매력으로 보일 수 있는 친구라고 생각했어요. 장난도 많이 치고 하지만 또 그 안에 진심이 있는, 진심이 좀 따뜻한 그런 친구라고 해석하고 그렇게 만들어 봤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작품 속 배우님만의 캐릭터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 궁금해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 인물이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가,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가를 제일 먼저 보는 것 같아요. 모든 장면들의 모든 목적들이 다 있거든요. 뭐 어떤 작가가 이 작품에 이 인물을 이 순간에 배치한 이유가 있어요. 그 목적, 그 목표를 찾아나가는 거, 그게 이제 제일 첫 번째 하는 일이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게 보여야 극이 보여요. 어떤 인물이 보이는 것보다 작품이 보이기 때문에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중요한 건, 저는 저라는 사람을 캐릭터로 어떻게 같이 만들 수 있을까, 이 안에 내가 갖고 있는 소스를 어떻게 넣을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하는 편인 것 같아요. 자,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뮤지컬 빨래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면은, 아무래도 슬플 땐 빨래를 해 장면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거는 이제 봐도 여기가 이렇게 막 뭐가 막 이렇게 씻겨나가는 기분, 뭔가 정말 빨래하는 것처럼 훌훌 털어버릴 수 있는 그런, 그 선배님들의 그 파워와 나영이들 파워, 그 장면 나 제가 정말 제일 좋아합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솔롱고에게서 배우님 자신이 보였던 순간이 있나요? 솔롱고라는 캐릭터가 공연에서 보여지는 장면들로는 스스로는 어떤 비슷하게 보였던 그런 순간들은 없었던 것 같은데, 근데 솔롱고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솔롱고라는 친구는 굉장히 저랑 닮아있는 부분들도 있고, 성격적으로 저만 알고 있는 저랑 비슷한 점이 있긴 합니다. 자, 일곱 번째 질문. 근데 이게 질문이, 사실 제가 말을 정말 잘하고 싶은데 질문에 답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만 이해해 주시고. 예, 그렇습니다. 자,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공연 기간이 긴 빨래, 첫 공연과 지금의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여유? 정말 약속이 많은 작품이에요. 정말 약속도 많고, 무대 전환이나 뒤에 여러분들 슬플 땐 빨래를 해야 할 때 빨래 위로 올라가는 거 아세요? 그 빨래 위로 올라가는 걸 저랑 마이클이 하거든요. 그게 기계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 저희 다 손으로 직접 합니다. 박자나 뭐 이런 맞춰야 되는 것들, 막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어떻게든 막 이렇게 하려고, 그런 것들에 막 긴장감도 있었고 막 다 그랬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익숙해지다 보니 다 이제 좀 여유가 좀 생겼죠. 이제는 백스테이지가 진짜 재밌어요. 진짜 보여드리고 싶을 정도예요. 여덟 번째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빨래를 하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진짜 여러 가지가 많은데, 제가 그 웃음을 잘 참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웃음 참기 너무 힘들었던 순간이 있어요. 그 두호 형이 이제 작업배 씬이라고 하는데 한 잔 두 잔 이거 할 때 두호 형이 대사할 때 진짜 너무 웃긴 거예요. 너무 웃긴데 이제 옆에 인권이 형이 이제 웃음을 참아야 하는데 두호 형이 웃겨도 웃음을 좀 참으면서 연기를 진행해야 되는데 형이 웃음을 참지 않는 느낌인 거예요. 그 웃음을 나는 참으려고 하고 형은 참으려고 하는 제가 웃기고, 근데 인권이 형은 아예 안 참고 웃고. 그러니까 저는 이 삼박자가 너무 웃긴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진짜 이렇게 진짜 이 꽉 깨물었던 것 같아요. 웃음 참으려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비 오는 날이면 할 때 빰빠람 빰빰 하면서 이제 턴을 해서 옆으로 총총걸음 해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는 그 장면이 있는데, 그 총총걸음 할 때 제 옆에 이제 빵 형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윤중이 형이랑 같이 공연했을 텐데 제 왼쪽에 윤중이 형이 없는 거예요. 어디 갔지? 했는데 윤중이 형이 그때는 이제 그 가방을 메고 나와요. 근데 가방이 나영이 집 문 고리에 가방이 걸린 거예요. 근데 이 가방이 그 가방에 걸려서 이제 총총걸음으로 이동하려는 형을 잡은 거죠. 그래서 이동을 하지 못하고 거기에 있는 형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여러분, 근데 또 1분 40초 남았대요. 제가 화장실을 좀 가야 할 것 같아서 화장실을 갔다 와서 다시 또 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방 또 얘기할게요. 금방 돌아와요. 어디 가지 마세요. 잠깐만 기다려줘요. A few moments later. 자, 다들 어서 오세요. 다들 다시 들어오시는군요. 좋습니다. 그 가방이 걸린 그 에피소드부터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 가방이 걸렸는데 다시 이제 총총걸음 했다가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 돌아가는 때까지 형이 그걸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빼려고. 근데 이게 잘 안 빠졌던 거죠. 와, 근데 그 모습을 본 순간, 솔롱원은 그때 정말 힘든 순간인데, 정말 인생에서 지금 너무 힘듦이 가득한 순간인데, 제가 정말 그러면 안 된다 하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그 순간이. 그래서 그때 진짜 혀 깨물었었어요. 정말 혀 깨물고 웃음 참았습니다. 그게 정말 웃겼던 그런 에피소드 중에 하나입니다. 자, 9번째 질문입니다. 빨래 오디션 비하인드가 궁금해요. 오디션 비하인드. 제가 빨래 오디션 보는 날 전날이 여보셔 광주 공연이었어요. 근데 그때 저녁공 이제 6시 공연을 끝내고 다시 올라와야 하는 스케줄이었는데, 그리고 아침 오디션이었어서 새벽에 이제 제가 오게 된 거예요, 집에. 근데 원래 공연 끝나고 바로 극장에서 이제 출발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광주가 할머니 댁이어서 그때 제가 할머니 댁에 뭘 두고 갔었나? 그래가지고 할머니 댁을 들려야만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할머니 댁에 들리게 되면은 이제 손주가 왔는데 또 이제 그냥 막 가고 막 이러는 게 좀 그렇잖아요. 저도 마음이 좀 그렇고, 할머니 한 번이라도 더 이렇게 보고 더 한 번이라도 안고 이렇게 하고 가고 싶으니까. 근데 그렇게 이제 가족들이랑 조금 시간을 보내다 보니 너무 늦은 밤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새벽에 올라오게 됐는데, 그래서 오디션을 봐야 하니까 목을 사용했으니 이제 잠을 또 자야 하는데, 이 목을 다시 하려면 몇 시간밖에 못 자는 시간이 된 거죠. 그래서 몇 시간 못 자고 오디션을 보러 갔어요. 근데 이게 너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때 한 4시간인가 자고 이제 오디션을 보러 갔으니까. 근데 제가 엄청 하고 싶었던 빨래라는 작품의 오디션을 보게 되는데 너무 긴장을 해야 하는데, 이게 지금 몸이 제정신이 아니니까 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꿈인지 생신지 이게 아무것도 막 구분도 안 가고. 근데 또 이게 하고 싶고 원하고 막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어떤 면접이나 오디션을 보러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또 몸에 힘들어가고
이게 그러니까 또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정말 모든 힘이 다 풀려가지고 일단 오디션장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연출님이 웃으셨어요. 들어가서 이제 제 이름을 얘기하고 뭐 저에 대한 소개를 이제 하는데 제가 새벽에 광주에서 여보죠 공연 끝내고 올라온 유찬혁입니다 라고 저는 되게 웃으면서 밝게 쾌활하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피곤함이 이제 몸에 이렇게 있었나 이게 티가 났나 봐요. 요즘 그게 너무 웃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웃기면서 이제 거기 앉아 계셨던 스태프분들 뭐 음악 감독님, 찬홍 작곡가님 뭐 싹 다 모두가 다 이제 그러니까 빵 터지신 거죠. 근데 저는 오히려 이제 웃어주시니까 아 뭐지? 좋다. 웃어주시니까 좋다라고 마음 편히 오디션을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게 이제 좋았던 모습으로 보여졌던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정말, 사실 기억도 잘 안 나요. 그때 정말 너무 피곤한 상태로 오디션을 봐가지고, 오히려 좋아 상황이 됐었죠. 네. 그래서 덕분에 이렇게 좋은 작품을 하고 있습니다. 제 꿈의 작품을. 자, 이제 10번째 질문입니다. 빨래 솔롱구를 연기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으신가요? 일단 몽골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언어의 특성 그것과 몽골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울 때 내는 특성들을 공부하려고 막 그때 챗GPT한테도 물어보고 그 몽골 분이신데 그 인스타그램으로 몽골어를 알려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 팔로우해서 그분 영상도 막 찾아보고 그래서 막 그런 것들도 연습하고 막 돈을 못 받는다거나 일에 대한 돈을 못 받는다거나 그런 부당해고 뭐 부당 대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사회적인 것들도 좀 공부를 많이 했어야 되는 순간이라서 그런 것들도 공부하면서 좀 어려웠었죠. 그런 모든 것들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지금도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자, 그 11번째 질문입니다. 솔롱고라는 캐릭터에 가장 공감이 되거나 가슴에 와닿았던 부분. 제일 제가 하면서도 좀 그냥 스스로가 좀 마음 아픈? 그러니까 대본을 보고 뭐 좀 마음 아팠던 게 아프고 눈물 나는 사람 하기 전에 경찰서 가면 안 돼요 라는 말이 있어요. 그 대사가 정말 제가 공연할 때도 매번 너무 입 밖으로 꺼내기가 힘든 말인 거예요. 그래서 그 대사가 가장 가슴에 와닿는 것 같아요. 가장 마음이 아프고 말하기 힘들고 가장 느껴지는 게 많은 그런 부분 같습니다. 자, 12번째 질문입니다. 12월 18일 생일 공연에 유갓 선생님 등장 장면에서 갓끈이 끊어졌을 때의 심정 알려주세요. 저게 저 때 처음 끊어졌을 거예요. 그 갓끈. 와, 저 갓끈을 어떻게 하면 잘 이용할 수 있을까를 엄청 많이 연습할 때도 막 해보고 막 했는데 와, 이거 적응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나름 적응했다고 생각하고 하고 있던 찰나에 여기 걸어놓은 갓끈이 툭 하고 떨어지는 순간 어떡하지? 왜냐면 이게 생각보다 많이 길거든요. 혹여나 제가 턴 돌거나 이게 극장이 객석이랑 너무 가깝다 보니까 혹여나 사고가 일어날까봐 바로 이제 목에 감았죠. 막 턴 돌고 막 이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약간 심장이 철렁 했었죠. 자, 그리고 13번째 질문입니다. 류갓 작가님은 배우님의 아이디어인지 궁금해요. 모두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이게 모든 솔롱고마다 다 그 작가신 캐릭터가 다 다른데 이제 연습 때 그거를 모든 배우들이 이제 모여서 그걸 만들어요. 어마무시한 그 압박감과 뭔가 재미있어야 하고 좀 특별해야 되고 뭔가 좀 신박해야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막 다 쌓이고 하면서 엄청난 부담감이 있는데 모두의 도움으로 인해서 정말 이렇게 똘똘 뭉쳐서 다 같이 이제 만들거든요.
모두의 아이디어입니다. 제 스스로의 아이디어는 아니고. 그렇습니다. 자, 14번째 질문입니다. 뮤지컬 빨래라는 공연을 통해 관객들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것이 있을까요? 제가 빨래를 알면서 뭐라 그래야 돼? 우리의 힘듦? 우리의 속상함, 안 좋은 부정적인 생각들이 다 있잖아요. 힘들 땐 빨래를 해. 근데 그 등장인물이 나와서 말하는 거를 보면 그 주인 할머니는 내가 겪고 있는 지금의 유찬혁이 겪고 있는 힘듦보다 훨씬 더 힘듦을 겪고 계세요. 커다란 그 책임감을 갖고 계시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 땐 빨래를 해서 그냥 빨래처럼 훌훌 날아가 버린다. 훌훌 다 날아갈 것이다. 그 뜻이 저를 빨래에 푹 빠지게 만든 거였거든요. 그것들이 꼭 여러분들한테 전달되길 매 공연마다 그게 제가 원하는 바입니다. 그것이 꼭 전달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15번째 질문입니다. 자신만의 솔롱고 디테일 알려주세요. 아직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집중해서 볼게요. 저만의 디테일? 저만의 디테일 근데 이거는 아닙니다. 저는 형들도 그렇게 하는지는 잘 사실 모르겠지만 발음을 공부할 때 몽골 분들이 히읗 발음이 되게 많으세요. 그 몽골어에. 그래서 한국말을 말할 때 히읗 발음이 되게 유독 강조된다. 흐, 허, 허, 흐, 허, 서, 서. 약간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한국말을 할 때도 있을 것이다. 라고, 그게 쉽게 고쳐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사투리처럼.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솔롱고로서 한국어를 발음할 때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유심해서 봐주시면 저만의 디테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16번째 질문입니다. 빨래에서 밤에 들리는 강아지랑 고양이 울음소리, 정두리 역할의 목소리는 누가 내는 건지,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배역이 정해졌는지 비하인드가 궁금해요. 사실 저도 비하인드는 잘 모릅니다. 비하인드는 예전부터 다 연출님의 생각, 그리고 그 선배님들, 지금까지 해오셨던 선배님들의 생각들이 다 있을 텐데, 고양이 소리, 강아지 소리는 빵 형들이랑 마이클 형들 이렇게 둘이 내고요. 정두리 역할은 여직원이 냅니다. 이 강아지랑 고양이 울음소리도 참 웃긴데, 어떤 마이클 형들은 이제 화난 고양이일 때가 있고, 갑자기 고양이였는데 갑자기 강아지가 될 때가 또 있고, 뒤에서 참 웃긴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자, 그리고 다음 17번째 질문입니다. 창작 초연에 많이 참여하셨던 배우님이 뮤지컬 빨래라는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사랑받은 작품을 하게 되었는데 새로운 경험에 대한 소감을 듣고 싶어요. 그런 게 있었어요. 이미 다 너무 좋은 표본들이 있는 거예요. 훌륭한 선배님들이 만들어 놓으시고 해놓으셨던 어떤 영상 레퍼런스나 그런 것들이 사실 조금만 찾아봐도 다 나오는 시대고, 그래서 그것들 말고 나만의 솔롱고를 만들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를 가장 고민을 많이 하고, 그런 것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했던 그 시간이 되게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왜냐면 다른 작품 창작 초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한 대로 제가 말하고 제가 만들어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만들어진 작품에 어떤 레퍼런스가 정해져 있는 거를 저만의 캐릭터로서 이 레퍼런스를 해치지 않고 저만의 캐릭터를 여기에다 만들어내는 것이 되게 새로운 경험이고 새로운 재미였던 것 같아요. 순호도 그렇고 폴도 그렇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 재미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빨래는 사실 그동안 했던 어떤 작품들보다 훨씬 더 오래된 스테디셀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뭔가 저만의 생각들을 좀, 저만의 캐릭터, 제가 갖고 있는 이 캐릭터에 대한 이해,
녹여내기 위해서 좀 그런 시간들을 가졌던 게 좀 새로운 경험이지 않았나, 재밌는 경험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 18번째 질문입니다. 뮤지컬 빨래에서 좋아하는 넘버 한 소절 불러주세요. 좋아하는 넘버? 다 노래를 좋아해가지고 저 그 부분 좋아해요. 서울살이 여러 해 당신의 꿈 아직 그대로인가요? 나의 꿈 따라서 지워진 지 오래 잃어버린 꿈 어디 어느 방에 두고 왔나요? 진짜 어떻게 이런 가사를 쓰셨을까요? 정말. 내 이름은 솔롱고. 내 이름은 솔롱고. 무지개라는 뜻이에요. 몽골 사람들은 한국을 솔롱고스라고 부르죠. 여러분들은 좋아하는 부분이 있나요? 참 예뻐요. 참 예뻐요. 정말 명곡이죠. 한국말 다 알아도 정말 좋죠. 나 한국말 다 알아.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면 어느새 고향 생각에 좋고 얻어갈 거 뭐지? 저렇게 갑자기 써있으니까 모르겠네. 얻어갈 것이 많아 찾아왔던 여기 이러만 간다는 생각에 잠 못 든 우리. 자, 19번째 질문입니다. 처음 대본을 받았을 때 첫 인상과 막공을 끝낸 후 느낀 끝인상이 달랐던 캐릭터가 있다면 누구인가요? 저는 류순호가 제일 그랬던 것 같아요. 여보죠. 순호가 가장 저한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첫인상과 막공 끝낸 후에 느낌이 달랐던 게 첫인상도 대본을 처음 받아서 봤을 때도 여린 친구, 정말 여리기만 한 친구가 아니다 라고 알고 있고 느꼈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막공이 끝날 때, 막공까지 갔을 때는 제가 생각했던 그런 친구가 아니다가 아니라 단단한 친구였어요. 그래서 순호가 제일 첫인상과 끝이 막 달랐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제 스스로도 성장을 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20번째 질문인데요. 지금까지 참여한 작품 중에 가장 생각나는 또는 마음에 남은 넘버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진짜 왠지 모르겠는데 난세라는 작품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난세 인정받지 못한 아들 넘버가 엄청 생각이 많이 나요. 왠지 모르겠어요. 가끔 그냥 문득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때 제가 정말 열심히 막 했어가지고 그 넘버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 제가 대학로에서 두 번째 작품이었어요. 두 번째 B클래스 끝난 이후의 작품이어서 기술, 스킬, 노련함 아무것도 없고 그냥 오로지 열정 하나뿐이었던 시기였거든요. 그때 이빨 있잖아요. 이빨. 제가 이방원이니까 이렇게 이악 물고 이렇게 했던 순간들이 되게 많은데 그 이빨이 조금 안 좋았어요. 이제 충치도 있고 약간 부서졌었는데 그 부서진 이를 이렇게 꽉 깨물다가 이빨이 진짜 조각이 난 거예요. 그때 정말 그 정도로 열정만 넘쳤던 시기였죠. 난세할 때. 난세가 돌아온다면 꼭 다시 해보고 싶습니다. 이제는 조금의 노련함이 생겼으니 이제까지 딱 보내주신 질문들을 이제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한테 보내주신 그 한마디도 이제 또 다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해요. 원래 라방도 막 저번에도 막 킨다 말만 그렇게 말씀드리고 계속 못 켰는데
소통을 더 자주 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0주년 때는 꼭 여러분들과 다과회를 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저랑 같이 이 라이브 방송으로 놀아주셔서 감사하고 제 데뷔를 챙겨주시고 축하해주시고 저한테 항상 좋은 말만 해주시고 항상 칭찬해주시고 항상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꼭 올해 자주 봐요. 다들 어서 주무시고 내일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내일뿐만 아니라 이번 주는 기세입니다. 이번 주는 기세라는 그 두 글자만 마음속에 가지고 이번 주 한 주를 또 열심히 살아보자고요. 우리 다 같이 안녕. 빠이 할게요. 안녕히 주무세요.